아침 7시. 100여 명의 비구들이 탁발에 나섰다. 마을까지는 맨발로 황톳길 심리를 걸어야 한다. 탁발에는 예외가 없다. 큰 스님부터 막내 사미까지 모두가 함께한다. 내일 이 시간 마을 주민들이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다. 갓 지은 더운 밥을 가득 담아와 최대한 여러 스님에게 나누어 보시한다. 탁발을 행할 때는 평등한 법에 머물러 차례대로 해야 한다. 부처님 당시부터 지켜졌던 불문율이다. 시주자들에게 선업을 쌓을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기 위함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딛는 아직 맨발이 서툰 신참 비구다. 비구 태이자, 담마다미, 그리고 꾸따라. 이들은 한국에서 왔다. 이들 세 비구는 하루 전만 해도 한국에서 알아주는 유명 소설가요, 불화가며 조각가였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초겨울 오후 인천공항. 여느 때처럼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로 붐빈다. 출국 수속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이들. 스테디셀러 소설 토정비결을 쓴 작가 이재훈. 역사소설만 100여 권을 집필한 대표적 역사소설가이자 뇌과학에도 깊은 식견을 지닌 지식인이다. 저는 소설가 외의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소설가로만 살아왔습니다. 글을 쓰기만 했죠. 읽고 쓰고. 부처님도 왕자로만 살았는데도 뭔가 부족해서 출가를 하셔서 당신의 고민을 출가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표도 없어요. 무엇을 구하겠다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어요. 단지 봄이 돼도 봄이 온 걸 잘 모르는 사람이 봄을 찾아 산으로 들러 가는 그런 마음으로 일단 미얀마로 가는 겁니다. 부처님 그림을 한 40여 년간 그려왔는데 그래도 나 자신도 이제 늘 뭐 스님들이나 법문 통해서 내 자신이 뭐 부처다 하는데 그 부처님 그 통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알고 싶었어요. 누구나 설레는 마음으로 떠나는 여행길. 하지만 이들에겐 육순을 살아온 한 생의 무게가 실려 있다. 이번에 우리 보문영사에서 미얀마의 그 덕후 사원에서 그 당기 출가 의식이 있어가지고 신도들하고 한번 체험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 겁니다. 미얀마에서 열흘간의 짧은 출가 생활이 과연 어떤 해답을 줄 수 있을까? 미얀마 양곤에 위치한 떼퓨 국제 윗바사나 선원. 미얀마 제1의 도시인 양곤에서 7만여 평의 대사원을 이끌고 있는 삐냐저따 스님의 주석처다. 한국에서 온 5명의 예비 출가자들이 출가를 허락받기 위해 스님의 처소를 찾았다. 저희들은 40년간 부처님 그림만 그리고 저는 글만 쓰고 조각을 했습니다. 평생의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들고 보니까 뭔가 부족한 게 있고 허전한 게 있고 아쉬운 게 있고 그게 뭔지 여쭈러 왔습니다. 양보와 뒤에 니라네 루고장 바와네 니디야 니라 꽈차도아래고 다죠 디동라바 위데 야한이야 바람이 비송도아래 루레의 달로 몇몇의 줄이 야래. 사두.
여러 해 동안 이제 말하자면 부처님 형상을 그려왔다면 이제 그래도 좀 본질적으로 부처님의 그 마음 속에서 그리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것도 많은 그 제가자들 뭐 이래 그림을 대하는 분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더 큰 마음으로 왔고요. 예,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나름대로 뭐 이래 작품하면서 한 40여 년 작품도 하고 대학에서 강의도 이래 해왔는데 그 미얀마가 이제 그 부처님 수행 당시 원행이 살아 있는 곳에서 머리를 깎고 짧은 기간이지만은 이래 수행을 이래 우리 큰 스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하여튼 있는 동안 열심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채우기만 했잖아요. 글을 자꾸 쓰기만 했잖아요. 제 말이 너무 많아요. 비워보고 싶어요. 비운 다음에 뭐를 채울지는 아무 생각이 없고 일단 비우고 싶어요. 그때 친구들이 하여튼 좀 굉장히 그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끼고 있던 반지를 주면서 손을 잡고 우는 거예요. 저보고 내가 이 반지를 줄 테니까 제발 갖다만 와라. 머리는 깎지 말아라. 많이 놀라겠죠. 근데 다 부러워할 것 같은데요. 떼뷰 국제 윗바사나 선언의 중심인 황금탑 계단. 삐냐졌다 스님으로부터 출가를 허락받은 예비 출가자들은 이곳에서 삭발을 하고 수계 절차를 밟게 된다. 이제 얼마 후면 더 이상 소설가도 조각가도 불화가도 이곳에 없게 될 것이다.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던 머리의 윤곽이 적나라하게 제 모습을 드러낸다. 나였지만 내게도 타인에게도 감춰져 있던 나와 직면하게 되는 것. 머리카락과 이별하는 일은 출가를 결행한 후 맨 처음 행하는 자신과의 결별의식이다. 머리를 깎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을 버리는 일이다. 제가 많이 갈구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학 내내 하지 않았던 숙제를 개학 직전에 몰아서 한꺼번에 하는 그런 개운한 마음도 있고 너무 게을렀다는 느낌도 있고 좀 재수로운 마음도 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거사님들 먼저 하시고 이제 먼저 이제 비구니나 먼저 이제 한 분 하시는 그거를 보니까 마음이 좀 어떤 동요가 많이 하지 말을까 그런 생각도 잠깐은 들었었어 사실은. 근데 뭐 막상 시작하니까 괜찮았습니다. 그냥 편안했습니다. 곁에서 지켜본 이들은 마음이 짠하다. 오늘 삭발한 이들이 그동안 보여줬던 수행에 대한 갈망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그냥 제가 아니래도 제가 하는 것만큼 마음이 좋으면서도 서글프고요. 저렇게 이렇게 해서 업장 소멸을 다 하고 우리 같이 다니는 보살인데 좋은 일만 앞으로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참 그래도 훌륭하구나 하고. 삭발하시고 이러는 거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고 좀 느끼는 점이 좀 있죠. 우리 보살님은 우셨어요 앞에서. 삭발 후 바로 이어진 삼익의 수계식. 미얀마식 3배로 예를 갖추고 삼위 10계에 대한 수지를 서약한다. 존경하는 스승이여, 번뇌 많은 이 제자는 불법승의 의지처와 10계 삼위계를 구합니다. 연민의 마음을 내시어 계율의 법을 설하소서. 계율행을 내려주실 존경하는 스승이여. 삐냐졌다 스님은 부처님 제세 시 사용됐던 언어인 파알리어로 삼위 10계를 내리고 오늘 출가한 제자들은 서툰 발음으로 하나하나 따라하면서 삼위의 자격을 얻었다.
삼위계를 받으면 은사 스님은 제자들에게 가사와 바루를 선물한다. 비구 수행자에게 개인적 소유가 허락된 단 2가지, 가사와 바루. 세간에서 출세간으로 들어온 것을 축하하면서 동시에 제자로 받아들인다는 신표이기도 하다. 세 명의 사미들이 승복으로 환복하는 동안 여성 출가자들은 띨라 신계를 받는다. 아직 비구니 계단이 없는 미얀마에서는 여성이 출가하면 삼위계와 유사한 10가지 띨라 신계를 받아 띨라 신수행자가 된다. 편단 우견. 왼쪽 어깨는 가리고 오른쪽 어깨는 드러내는 가사 착용법이다. 이는 스승에 대한 공경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한다. 머리카락은 버리고 가사를 얻었다. 나를 버리고 법을 구하라는 의미다. 제가 태어나갖고 까만 머리가 이제 하얀 머리가 돼갖고 이렇게 있는 게 이제 그 삭발할 때 그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 인연들 그 머리에 붙은 것도 이제 나하고의 인연인데 이런 것도 이제 정리해 가야 되는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비구계단은 사원 내 윗바사나 센터에 마련됐다. 미얀마에서는 삼위계와 비구계를 같은 날 이어서 받는 경우가 보통이다. 떼뷰 사원에서 수행 중인 모든 대중들이 가사를 수하고 비구계단에 모였다. 비록 열흘간의 단기 출가지만 비구계단만큼은 엄격한 미얀마 전통 방식 그대로 진행된다. 이들이 비구계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승단에서 받아줄 것인지 등 일종의 자격 심사를 먼저 진행한다. 여기서 단 하나라도 반대가 나오면 비구계는 받을 수 없다. 다행히 별 문제 없이 이들의 계단 입장이 허락됐다. 북방불교에서는 250가지의 계를 받지만 남방에서는 227가지의 계를 받는다. 227가지 계를 하나하나 점검하며 지킬 것을 서약해야 한다. 그 후 계단에 참석한 대중들의 동의를 구해 이를 공표하면 최종적으로 비구계가 주어진다. 마침내 신참비구 3명이 탄생했다. 비구 테이자와 비구 꾸따라, 비구 담마다미. 승복을 입고 하루를 살아도 일반인의 100년보다 수승하다는데 열흘의 비구를 허락받은 것이다. 늘 그냥 부처님 뭐 따라하기, 부처님 따라가기 뭐 이렇게 저도 이렇게 그냥 생활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한 30-40년을 이렇게 늘 살아왔었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또 직업이 직업인 만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더 좀 요번 기회에 좀 성숙한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기회가 또 다시 새로운 어떤 삶의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시간 얼마 안 되지만은 열심히 나름대로 그 큰 스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가지고 하여튼 또 계를 반납할 때까지 열심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참 비구들을 위해 앞을 다퉈 보시금을 내미는 미얀마 불자들이다. 이제 이들 세 비구는 현금을 소지할 수 없고 음식은 오로지 탁발을 통해서만 해결해야 한다. 누군가가 보시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사, 진정한 비구가 된 것이다. 막상 계를 받고 딱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수많은 신도들이 보시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같이 짧게 출가를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보시를 하는 거 보고 이거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열흘이라도. 그러니 스님들은 얼마나 그게 또 무겁게 오겠어요. 오늘 궤 받으면서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 3시 아나빠나 수행이 곧 시작된다. 처소를 나서면 언제나 바루를 지녀야 한다. 수행센터 입구에 개인 바루를 비치하고 수행에 들어간다. 출가 은사인 삐냐졌다 스님은 벌써 수행 3매에 들어있다. 삐냐졌다 스님은 아나빠나 수행을 통해서 4선정을 이뤘고 선정을 통해 그 이상을 증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집중이 중요한 수행인 만큼 벌레들의 회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모기장이 비치돼 있다. 아나빠나 수행은 들숨과 날숨에 집중해서 삼매에 들어가는 수행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수행을 통해서 마침내 정각을 이루셨다. 마음을 다해 호흡이 들고 나는 길목을 지켜야 한다. 호흡의 길을 끝까지 좇아야 한다. 아나빠나 수행 중 날이 밝았다. 잠시 포행을 통해 굳어졌던 몸을 풀고 잠시 후 다시 오전 수행에 들어가야 한다. တတိမြဲအောင်ဘယ်လိုမှတ်မလဲဆိုရင်နှာစည်းဝါးအောက်ထွက်လေဝင်လေထိခိုက်မှုထင်ရှားတဲ့နေရာမှာစိတ်ကိုငြိမ်သက်စွာထားရတယ်။အချို့ကအထက်နှုတ်ခမ်းပြားမှာထွက်လေဝင်လေထိခိုက်မှုထင်ရှားတယ်။အချို့ကနှာစည်းဝါးအောက်မှာထွက်လေဝင်လေထိခိုက်မှုထင်ရှားတယ်။ထွက်လေဝင်လေထိခိုက်မှုထင်ရှားတဲ့အထက်နှုတ်ခမ်းပြားဒါမှမဟုတ်နှာစည်းဝါးအောက်မှာစိတ်ကိုငြိမ်သက်စွာထားပြီးတော့ဒီထွက်လေဝင်လေတို့ကိုတတိမြဲအောင်ရှုမှတ်ရမှာဖြစ်ပါတယ် 출가 전부터 아나빠나 수행을 해온 테이자 비구는 다른 도반들보다 한 발쯤 앞서 있다. 이 호수를 보니까 이 호수에 소금쟁이라든가 무슨 낙엽이 떨어지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면서 파문이 한쪽에서 일면 그 파문이 저 끝에까지 가고 또 저쪽에서 일어난 파문이 또 이쪽으로 오고 서로 지금 사방에서 동시에 수십 개 이상의 파문이 서로서로 영향을 미치는데 영향을 안 받는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좁게는 지역사회에 살고 또 조금 넓히면 국가에서 살고 더 넓히면 세계에서 살고 더 넓히면 우주에서 사는데 이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결코 독립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면서 독립되는 아주 복잡한 그런 그 연기론의 세계가 오늘 특히 마음에 와 닿네요. 그 참선 이렇게 하면은 불빛 같은 그런 게 쭉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쫙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요 그게 그런 게 불빛이 보인다. 세 비구는 오전 수행 후 각자의 느낌을 나누면서 서로의 수행을 점검한다. 그런 거에 끌려가지 말라고는 말씀하시니까. 하지만 이럴 때 판단의 기준은 역시 스승의 가르침이다. 어떤 것이 보이더라도 끌려가지 말라 했던 스승의 가르침을 상기하면서 길었던 하루 수행 일과를 마무리한다. 며칠 전 삐냐졌다 스님을 따라서 처음으로 경험했던 탁발. 오늘부터는 스스로 나서야 한다. 전처럼 사원 전체가 함께 나서는 탁발과 달리 개별적 탁발은 결코 쉽지 않다. 목청껏 탁발을 외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몇 집을 지나치고 거의 마을 끝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오늘 아침 공양을 구할 수 있었다. 한 술의 밥이 이토록 간절했던 적이 있었던가. 탁발은 시주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복이 된다 하셨던 큰 스님 말씀을 떠올려 본다. 탁발을 함으로써
시주자에겐 선업을 쌓을 기회를 주고 받는 자에겐 큰 수행이 된다는 것이다. 탁발 행렬이 멀어질 때까지 맨 땅에 무릎을 꿇는 불자들. 받쳐든 바로는 가볍지만 탁발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은 이유다. ဒီရွာသားတွေကုသိုလ်ရေးကောင်းမှုရအောင်လို့ဆိုပြီးဆွမ်းလောင်းကြွပေးပါတယ် ဒီကြွတဲ့အချိန်မှာစောင်းပြီးတော့ဆွမ်းတစွန်းလောင်းလိုက်ရင်ဒါနိဗ္ဗာန်ကုသိုလ်အမြဲကုသိုလ်ဖြစ်သွားတယ်ရလာတဲ့ဆွမ်းကိုဖုံးပေးပြီးတော့ပရိယတ္တိသာသနာပฏิပတ်တိသာသနာဒီသာသနာနှစ်ရပ်ကိုကြိုးကြိုးစားစားကျင့်သုံးကြရမယ်ဆိုပြီးတော့မြတ်စွာဘုရားကတိမ်ထဲမှာမိဝဲအပ်တဲ့တရား၄ပါးထဲမှာဆွမ်းခံဖုံးပေးရမယ်ဆိုတဲ့ရဟန်းတော်တွေကျင့်ရမယ်အကျင့်သိက္ခာပုဒ်ကိုရှေးဥစွာမိန့်ကြားပါတယ်အဲ့တော့ရဟန်းတော်တွေဖြစ်ရင်နေ့စဉ်ဆွမ်းခံပြီးတော့ဖုံးပေးရမယ် 오늘 위를 향해 바로를 겸허히 떠받쳤던 손은 평생 펜과 붓을 쥐고 아래로만 향해 있던 그 손이다. 작은 한 3-4살 애들부터 한 90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간절하게 그냥 부처님 향하는 그런 마음을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이런 모습이 정말 이게 뭐 가식이 하나도 없고 그냥 그 진실 그대로 묻어나오는 그런 모습들에서 정말 진정성을 느꼈고 그리고 또 그게 새벽같이 밥을 지어가지고 그 스님들한테 이렇게 공양하시는 이 신도님들을 이렇게 봤을 때 너무나 이 음식이 소중하고 그것도 우리 이 경전도 보면은 그 반야신경 보면은 부처님이 그 탁발을 하시는 것부터 하잖아요. 그런 게 생각나는 참 정말 좋은 그것도 체험이었습니다. 예. 결국은 공부하라는 뜻이구나. 공부 열심히 해서 탐진치로 고생하는 자기들을 좀 구제해달라는 게 아닌가. 이게 아마 미얀마 불교 신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까지 그 비구만 보면 가사를 입은 사람만 보면 그냥 아무 데서나 엎드려서 손을 모으거든요. 그래서 가사를 입는 이 무게가 참 무겁다는 느낌. 그리고 밥 한 술 뜨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동료 도반들이 잠든 시간. 혼자 일어나서 붓을 잡았다. 오늘 경험한 탁발의 느낌을 살려서 기록해두기 위함이다. 부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반드시 탁발을 해야 한다고 몇 번씩 강조하셨던 삐냐졌다 스님의 가르침을 떠올려본다. 오늘은 미얀마 국내선 항공기를 타고 정글 사원으로 이동한다. 양곤에서 북서쪽으로 800km 거리에 있는 까레이 공항. 정글 사원 신도들이 마중을 나왔다. 전에 한국의 보문정사를 방문했던 적도 있어서 낯이 익은 보문정사 일행을 반갑게 맞아준다. 이제부터는 이런 길을 3시간 넘게 부지런히 달려야 한다. 험한 길이지만 삐냐졌다 스님이 이곳에 대사원을 불사하기 전엔 이마저도 없었다고 한다. 현대식으로 잘 놓인 이 다리 역시 최근에야 개통이 됐다. 마침내 정글 사원의 일주문이 보인다. 삐냐졌다 스님의 수행처는 여기서부터도 3km 이상 더 들어가야 한다. 10여 년 전 삐냐졌다 스님이 단신으로 이곳에 들어와서 대사원을 일으키자 미얀마 정부에서는 구규림 3천만 평을 스님께 보시했다. 정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수행센터만도 100여 동이 넘는다. 수백 명의 스님들이 여러 수행처에 흩어져서 수행정진하고 있고 법회 때는
수천 명의 불자들이 황금 사원을 가득 메운다. 오로지 바루 하나만 들고 홀로 들어와서 6년 만에 이 큰 사원 불사를 다 이뤄냈다고 하니 기적이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에라가 디 아나바나 까마탄 슈마야가 디 스로다산 신ရောက်တဲ့အခါဘယ်ဉ္စိတ်တွေဖြစ်ပြီးတော့ပရလောကနတ်ဒေဝတွေနဲ့ဆက်သွယ်လို့ရတဲ့အချိန်တစ်ချိန်ဖြစ်လာတတ်တယ်ဒီတပါးရဲ့ကျင့်တဲ့အခါမှာ24နာရီလုံးဒီတရားကိုရှုမှတ်ရတယ်တတိတမာရိပညာပြည့်စုံအောင်ကျင့်ရတယ်ပေါ့အဲဒီလိုကျင့်တဲ့အခါဒီနတ်ဒေဝတွေဟာသူ့အလိုလျောက်ရောက်လာကြတယ်အဲ့တော့ဒီနတ်ဒေဝတွေကသူတို့ကြည်ညိုလာပြီဆိုရင်ဆွန်းလောင်းတယ်ယရဏပစ္စည်းတွေလှူတယ်သူတို့တကောအိဋ္ဌိပတ်နဲ့သာသနာပြုတဲ့လုပ်ငန်းတွေကိုအောင်မြင်အောင်ပြည်စည်းအောင်ဝိုင်းဝန်းပြီးတော့ပံ့ပိုးကြတယ်အဲ့ဒီလိုပံ့ပိုးတဲ့အတွက်ကြောင့်သာသနာတော်ဟာထွန်းကားတယ်တည်တံ့တယ်ပြန့်ပွားတယ်ပေါ့ 삐냐졌다 스님은 항상 맨발이다. 3천만 평 대사원의 주인공이지만 가진 건 여전히 몸에 두른 가사와 바로 한 벌뿐이다. 처음 정글에 들어오던 때와 달라진 게 없다. 다른 스님들과 똑같이 매일 아침 탁발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마하미안의 기적으로 불리는 정글 사원은 어디서 시작됐을까? 삐냐졌다 스님이 처음 도착해서 밖에 바루를 내걸고 아나파나 명상을 시작했던 오두막을 찾았다. 스님이 이곳에 이르자 이 오두막을 지키던 노 비구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더니 스님께 이곳을 맡긴다는 말을 남기고 호련히 사라졌다 한다. 그날부터 스님은 이 거대한 정글에서 혈혈단신 하루 24시간씩 석 달을 쉬지 않고 정진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떻게 알았는지 수백 킬로미터씩 떨어진 마을과 도시에서 불자들이 찾아왔고 사원불사를 위한 보시 행렬이 뒤를 이었다. 스님은 이 모든 것이 오로지 아나파나 수행의 힘이라고 한다. 스승이 10여 년 홀로 앉아서 수행했던 그 자리,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런 운막에서 오로지 깨달음을 위해서 정진하셨다는 데 대해서 너무 존경스럽고 또 감회가 깊습니다. 저도 앉아보니까 아나파나는 사실은 뭐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는 삶을 들이쉬고 내쉴 때는 죽음을 생각하고 이제 우리 불교에서 보면은 이제 들이쉴 때는 색이고 내쉴 때는 공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앉아보니까 정말 그 부처님의 그 위대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또 큰 스님의 위대함을 더욱 그 생각되게 하는 좋은 체험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삐냐졌다 스님이 현재 머물고 있는 거처다. 참으로 소박한 이곳. 하지만 가부좌를 틀고 앉는 순간 기운이 다름을 느낀다. 삐냐졌다 스님이 이뤄낸 기적의 원동력. 그것은 다름 아닌 아나파나였다. 이 아나파나 까마탄 대하고 시우마대가 길리다르고 드랭아 위카마나 방한우페 카이단 도로자자 빼단 나이도아레 그리고 길리다리 딴센 도아레가 세디야 지렌 떡발라레
စိတ်တွေကြည်လင်တောက်ပလာတော့ဒီစိတ်ကြောင့်ဖြစ်တဲ့စိတ်ဓာတ်ရုပ်တွေကလည်းကြည်လင်တောက်ပလာတယ်စိတ်ဓာတ်ရုပ်တွေကြည်လင်တောက်ပလာတော့ဒီခန္ဓာကိုယ်ကအလင်းရောင်တွေထွက်လာတယ်အလင်းဓာတ်တွေဖြစ်လာတယ်အလင်းဓာတ်တွေကစိုက်ရှုပြီးတော့ဒီထွက်လေဝင်လေကိုမှတ်ရင်ဇာနှင်းရှင်တဲ့တမာတိတွေဖြစ်သွားတယ်오늘 여기 와서 이제 여기 전체가 전부 다 큰 나무들로 이제 숲으로 이제 우거진 말 그대로 정글인데 밀림. 그런데 공기도 좋고 또 날씨도 좋아서 그런지 뭐 미세먼지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상쾌하고 또 집중도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숲이라서 그런지. 좀 더 일찍 이런 어떤 기회가 있었으면 인생을 또 좀 더 아름답고 좋게 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인데 너무 힘들게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요. 그래서 그냥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냥 이런 수행이라 그래야 되나? 수행하면서 참 남은 시간을 알차고 보람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침부터 정글 사원에 불자들이 모여든다. 저마다 머리에 열대 과일을 이고 사원으로 모여드는 불자들. 오늘은 정글 사원의 또 다른 명물이 될 아웅세자 탑의 낙성식이 있는 날이다. 전통 악대가 길을 닦고 그 뒤를 삐냐졌다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이 따라간다. 저마다 준비해온 과일을 한가득 머리에 이고 낙성식 현장으로 이동하는 불자들의 행렬이 장관이다. 탑의 낙성식은 거대한 축제로 펼쳐진다. 오늘은 숲을 지키는 여러 선신과 인간들 모두가 환희로운 날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을 모시는 대탑불사는 선신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들은 믿고 있다. 때문에 탑이 있는 곳은 성소가 되고 그 성소를 향해 가는 행렬은 기쁨이 넘치는 축제가 되는 것이다. 미얀마식 대탑불사는 탑 꼭대기에 티라 불리는 보게를 올리는 의식으로 회향을 하게 되는데 탑을 장식할 일산과 복작물은 수레에 실려 탑의 꼭대기로 이음된다. 탑 법당에는 한국의 보문정사 불자들이 준비해간 오색 연등이 걸렸다. 한국의 연등과 미얀마의 원형 법당이 절묘하게 어울린다. 새로운 부처님의 거처를 마련한 만큼 숲에 사는 모든 중생들과 세계 인류가 항상 평화롭고 행복하길 바라는 자비경을 독송한다. 보문정사 덕산 스님과 보문정사 불자들도 환희로운 낙성식 행사에 동참했다. 행사가 마무리될 즈음이면 불자들의 보시 행렬이 이어진다. 보시금을 내미는 손이 사방에서 경쟁하듯 들어온다. 테이자 비구는 건강과 제복과 행복을 발언하는 짠마바세, 짠다바세, 삐요신바세를 외운다. 출가 비구로서 중생들의 복을 빌어주는 것도 수행이기 때문이다. 각자 받은 보시물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 반드시 한데 모아서 종류별로 분류하고 승가 공동체를 위해 보관된다. 보시 받는 게 겁이 나요.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빨리 반야 지혜를 깨우쳐서 지혜의 등불을 밝혀 자기들을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기들을 구제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한 번 더 해석하면 잘 살고 싶다는 겁니다. 잘 살고 싶다는 표현을 보시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한 달 평균 뭐 월급이 10만 원쯤 된다는데 거기서 10,000원, 5,000원, 1,000원씩 꺼내서 하는 걸 보고 엄청난 부담을 느꼈죠. 제가 받을 때마다 짬마밭에, 짬따밭에, 쪼샘밭을 했는데 목이 메어서 중간에 저도 몇 번씩 끊겼어요. 그동안 삭발은 하지 않았지만 출가자들과 보조를 맞추어 함께 수행했던 동행불자들. 모처럼의 신의 나들이에 발걸음이 가볍다. 부처님의 불발을 모신 세계 최대의 황금탑 쇠다곤.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참배객들로 1년 내내 발 디딜 틈이 없다. 부처님이 정각을 성취하던 당시 근처를 지나가던 미얀마 상인들이 젊은 부처를 알아보고 보시를 했고 부처님은 머리카락을 뽑아서 신표로 줬다고 한다. 미얀마 불자들에게 쇠다곤은 믿음의 상징이어서 젊은이들이 특히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지금 쇠다곤은 6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개금불사를 진행 중이다. 개금불사를 위해 보호 구조물에 둘러싸인 상층 T 부분이 더 독특한 외관을 보여준다. 부처님께서 최후의 정각을 이룰 때 집중했던 아나빠나 호흡 명상으로 마음을 챙겨본다. 코끝의 호흡에 집중하고 집중으로 어지러운 마음을 맑히는 아나빠나. 짧은 시간이지만 효과는 만점이다. 예, 대단히 감격스럽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처님이 이제 법을 전해가지고 고구려 시대 때 불교가 전파돼가지고 신라 시대 때 불국 정토를 만들려고 불국사를 짓고 또 수많은 탑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석탑의 나라라고 하는데 여기 미얀마도 굴탑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처님이 이상세계를 구현하는 정말 불국 정토를 미얀마 사람들도 부처님을 향하고 깨달음을 향하고 또 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은 다 똑같다고 봅니다. 아직 보름달이 중천에 떠있는 새벽 3시 마하무니 사원. 입장을 기다리는 여행객들로 이미 발 디딜 틈이 없다. 마하무니 사원은 미얀마 3대 보물 중 하나인 마하무니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 제세 시 미얀마를 다녀간 부처님의 생전 모습을 그대로 본떠서 조성한 부처님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불상을 7번이나 안아주며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한다. 그 후 오늘날까지 미얀마에서 불상을 모실 때는 마하무니 불상이 표준이 되고 있다. 마하무니 사원에서는 매일 새벽 4시 부처님의 얼굴을 씻기는 세안식을 봉행한다. 미얀마인들은 마하무니 부처님을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여기기 때문에 세안도 엄격한 의식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바간에 있는 술라마니 파야를 찾았다. 12세기에 축조된 탑이다. 술라마니는 보석으로 장식된 왕관이란 뜻이다. 바간 지역에 산재한 대부분의 탑이 당시의 왕들에 의해 조성됐기 때문에 외관이 화려하고 규모도 크다. 아나빠나 수행을 위해 탑 그늘을 찾았다. 아나빠나 수행은 때와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탑이 서 있는 자리는 대개 기운이 좋은 자리라고 한다. 기운이 좋은 자리는 특별히 집중이 잘 돼서 수행 효과도 높다.
차량을 이용해서 쉽게 오를 수도 있지만 계단길을 걸어 오르는 코스를 선택했다. 30도를 넘는 열대의 한낮에 1729계단을 오르는 것은 고행이다. 하지만 이곳을 걸어서 오르는 이유가 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 아난다와 함께 다녀가셨던 성지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그 산다목기 요괴라는 요괴가 살던 곳인데 부처님 제세 시에 부처님의 그 설법을 들으시고 불교에 기함으로써 현실로 태어났고, 그래서 그 공덕으로 인해서 민도남으로 태어나가지고 2400년 후에 민도남으로 태어나셔서 이 미얀마의 큰 수도인 만델레이를 건설하는 큰 역할을 하신 그런 장소입니다. 부처님이 제세 시에 수제자 아난다를 대동하고 직접 다녀가셨다는 이곳. 역시 기운이 범상치 않다. 이제 열흘간의 출가 일정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양곤의 떼뷰 사원에서 삭발을 하고 가사와 바루를 받아 삼위에서 비구가 됐던 열흘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테이자비구는 편도체에 덕지덕지 붙어있다는 그 탐진치를 얼마나 떼어냈을까? 그동안 조금씩 길어난 머리털만큼 이들의 수행도 깊어졌을까? 제가 이제 역사 소설을 약 한 100여 종 썼는데 사실은 인물 중심으로 썼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을 만나서 어떻게 문제를 대응하면서 살았느냐. 사람마다 물론 다르고 여러 가지 경험을 제가 봤는데 결국 가장 좋은 삶이라는 것도 반야로서, 즉 지혜롭게 했을 때 그 사람의 삶이 남들의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는 것이지, 탐진치를 따라간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을 넘어서서 모두가 다 성인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다 마련돼 있어요. 공자, 석가, 예수 시대보다도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의 수련법인 아나파나사티, 즉 참선을 하면은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차원에서 아마 좀 다른 글을 쓸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머리 깎을 때 아무 그때도 참 내가 준비돼서 온 게 아니라 어쩌다 와서 이제 이렇게 갑자기 하게 됐는데, 지금은 그냥 너무 홀가분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수행을 많이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버릴 게 너무나 많고 부동심이라는 게 너무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돌아가면 다시 한번 찬찬히 점검을 해서 앞으로 신행생활에 좋은 자양분이 되도록 참고할 생각입니다. 수행자의 옷을 입고 부처님 따라하기를 했다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큰 행운이었고 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개를 반납한다고 해서 뭐 제 생활이 뭐 틀리지고 뭐 그런 거는 없겠죠. 이제 가서도 뭐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그 자리에서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제 또 인생의 목표고 또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그 위대한 정신을 체험하게 돼가지고 너무나 행복했고, 그리고 그 우리가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나는데, 인생은 아이스크림이다, 녹기 전에 먹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참 살아가면서 우리가 저녁노을이 아름답듯이 정말 인생을 아름답게 좀 해양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ဒါအိမ်ပြန်ရောက်သွားရင်မနေ့တစ်ချိန်ညတစ်ချိန်တရားကျင့်ပြီးတော့မြတ်တမ်းပေးဝေခြင်းမေတ္တာပို့တာခြင်းဟာတစ်နှစ်လောက်လုပ်ပြီးသွားရင်တစ်နှစ်လောက်ဇက်တိုက်ကျင့်ပြီးသွားရင်နောက်နှစ်တွေဟာအားမဆက်ရတော့ပဲနဲ့မနေ့တစ်ချိန်ညတစ်ချိန်တရားကျင့်နိုင်လာမယ်တရားကျင့်ပြီးတိုင်းမေတ္တာဘာဝနာမေတ္တာကမ္မထံစီဖြန်းနိုင်မယ်အမြတ်တမ်းပေးဝေနိုင်မယ်ပေါ့